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지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동석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이룰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목표가 장차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줄 것인가라고요. 네.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흰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의 목표를 적다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 목표를 설정하는 연습을 매일 하고요. 또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하루, 일주일, 또 한 달, 1년 뒤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는 내 생활, 삶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종목 퀵 서비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간단히 시황부터 봐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과 또 경기 지표 개선으로 상승 마감을 한 가운데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오늘 오름세를 보입니다.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는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었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오늘 급등을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업종들이 해운과 항공주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업종별로는 해운과 항공주가 속한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의 랠리는 이제 끝나는 것인가라고 관심이 모여졌었는데요.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하면서 533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또 코스닥, 코스피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예. 종목 퀵 서비스 여러분의 두 가지 방법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매도하실 종목도 괜찮습니다. 예.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1610번. 또 저희와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까지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예.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가 들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한 달 뒤에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9월의 별점왕에 이어서 10월의 별점왕도 기다려집니다. 또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의 별점 왕이 또 오늘도 자리를 하고 계시죠. 네. 정태근 2위분도 팀장이신데요. 계세요? 2위분이 네. 정세영 연구원님. 네, 박소영. 죄송합니다. 정소영. 정소영은 제 친구고요. 죄송합니다. 소영이. 네, 소영이란 이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스마트할 수가 없어요. 네, 잘 넘어가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알겠습니다. 시청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화 캐피탈이요. 한화 케미칼이요. 네. 네. 예, 전화가 좀 끊기네요. 얼마에 네, 사셨습니까?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얼마에 사셨어요? 34,000원이요. 34,000원에. 비중은요? 20%요. 예. 34,000원에 사셨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 7월 달쯤 샀어요. 작년 7월이요. 네네.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네. 네. 그 이후로 비중을 더 늘린 건 아니시고요. 아니, 36,000원 샀다가, 네. 바로 또 7월 저기 때쯤 2,000원인가 이렇게 사갖고 34,000원 돼 그래갖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34,000원이신 네. 거죠? 네. 비중은 20%시고요. 네.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오늘 풀어드릴까요? 이게 앞으로 좀 더, 내 생각은 한 35,000원, 2만 한 7, 8,000원 돼도 괜찮겠는데 잠깐 떨어져갖고. 네. 예. 그래서 좀 그게 궁금해서요. 2만 7, 8천 원 왔을 때는 손절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좀 아주 또 저게 여유 또 갖고 하는 거니까요. 좀 더 갖고 있어도 되긴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잠시 뒤에 네. 정택은 팀장님과 얘기 나눠보시고요. 네.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 다른 6인의 전문위원단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보유 의견이 2분 나왔고요. 팔라는 의견이 4분이신데 종목 교체까지 포함해서 분할 매도까지 총 4분께서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 매도가 맞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하네요. 근데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갖고 계속. 오,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팔라 그런 게 맞는지 아니면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지금까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시청자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저는 좀 네.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2만 7, 5, 6천 원만 가도 좀 팔까 하는데 지금 그 정도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네.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하나케미칼 네. 아시다시피 태양광 하고 있고 화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누가보다도 안 좋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안 좋은데 그거라도 좀 나아져야 주가가 올라갈 건데 네. 그게 안 좋은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주길 바라는 건 조금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네. 전략을 저도 세워야 되기가 상당히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나아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5, 네. 6개월에도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웅진처럼 예. 네. 하나가 그 사업 자체가 네. 내려앉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버텨준다면은 이게 2009년, 2010년 차화정 부각되면서 상당히 많이 갔었잖아요. 5만 5천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그렇게 샀걸랑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화면 하나 좀 같이 볼게요. 이거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다가 항의 전화 왔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네. 자, 잘 보세요. 자, 네. 화면 보시면 이게 현대중공 월봉 차트예요. 네. 월봉 차트인데 이게 2007년도에 55만 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산 사람이 이게 15만 원까지 빠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쵸? 산업 사이클이 그만큼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때 버텼던 사람은 다시 55만 원까지 어쨌든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네. 자, 잘 보세요. 2007년도에 네. 그 대중국 관련주 잘 갔죠? 네네. 잘 갔었는데 네. IT 자동차 못 갔죠? 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폭락하고 나서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다시 어떤 종목에 갔어요? IT 자동차 갔죠? 그리고 네네. 차화정 갔죠?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때 갔던 종목들이 못 갔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화학으로 돌아와 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지금 기름값만 떨어지길 바라는데 영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네. 그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네.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이 회사가 웅진이라든지 그런 회사처럼 법정 관리 들어갈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밖에 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예, 여유가 되신다면 네. 기다려 보겠지만 네. 그 시기가 네. 언제가 될지는 전문가도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세요. 네네. 예, 잘 버텨보시고요. 네. 또 힘드실 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네. 한번 회사가 좀 나아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AS도 있잖아요. 저희가 다음 네. 주에 또 전화 연결 드릴게요. 네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6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노와이어입니다. 매수가 24,254원에 비중이 20%인데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제가 선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LTE 관련, 통신 관련 업체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우선 제가 차트로 먼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월봉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2010년부터 쭉 해서 끊임없이 쭉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주봉이나 일봉 보시면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단가를 좀 보시게 되면 25,000원 선에서 지금 보유 중이신데 그때 이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 상승에서 단기 그 고점 부근에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보유하시자마자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속이 좀 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서 음봉을 쭉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하락할 때 기관은 이렇게 팔았지만 외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좀 있다고 좀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지금 21선 쪽으로 좀 돌파를 시도했으나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주가가 좀 힘을 못 썼거든요. 오늘 양봉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만 원 선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하냐 못하냐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 부분을 지지를 못 하시게 되면은 17,000원, 18,000원 부분까지 내려가실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리시게 된다면 네. 2만 원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좀 확인하시고 네. 이 부근에서 거기를 이제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손절이나 비중 축소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관련 업체가 LTE 관련 업체잖아요. 네.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저도 지금 LTE를 쓰고 있지만 3G를 못 쓰겠더라고요. 워낙 그래요? LTE가 빠르고 해서 그래서 와이파이도 못 쓸 정도로 LTE가 워낙에 이제 빠르고 해서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받을 건 확실해요. 예. 그래서 조금 보유하실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저는 2만 원 선을 너무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게 된다면 23,000원 부근이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하게 뚫지 못한 이상 지금 단가까지 못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23,000원 부근에서 목표 수익 실현 좀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노아에 이렇게 봐드렸고요. 2만 원 이탈해서 17,000원, 18,000원까지 좀 빠진다면 좀 추가 매수 또 손절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볼게요. 네. 이번에는 휴맥스홀딩스 보겠습니다. 8,630원에 40%를 들고 계시는데요. 목표 깔고 싶다고 적으셨습니다. 네. 예, 이분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은 조금 손실이에요. 예, 조금 손실. 손실인가요? 조금 예, 손실이요. 그러네요. 네. 100원 정도? 네. 예. 자, 일단 좀 보게 된다면은, 요거는 얕은 반등이라도 나오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휴맥스홀딩스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 어떤 지분법이 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 준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안철수 테마 쪽으로 묶이게 되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전에 어떤 종목일까요? 써니전자? 써니전자가 맞지, 아니, 미래산업이 맞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자, 미래산업, 이 종목을 예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이냐면, 시세가 강하게 났어요.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조금 추가 하락이 차이 되니까 얕은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얕은 반등을 노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시세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지금 여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부터. 자,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서 시작이 되고 주가 조정받고 여기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에 있던 매물들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털고 나갔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도 확정질 수 없지만은 차트 흐름을 보고 이렇게 들어왔었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뒤에 밀려서 빠져버렸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시세 강하게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받고 반등 저점은 전고점 돌파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물렸던 물량들을 마지막 털고 나갔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려야 될 부분 좀 전에 미래산업에서 보셨듯이 얕은 반등 나와봐야 제가 생각할 땐 최대 9,5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요. 손절가 8,350원 잡아드릴게요. 8,350원 잡고 9,500원 반등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엔 9,5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확실하게 지켜서 가지고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휴맥스홀딩스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아마 사신 것 같거든요. 목표가가 9,500원, 손절가가 8,300원입니다. 적어두셨다가 짧게 대응하고 나오십시오. 네, 또 9월의 별점왕 정태근 팀장님과 또 9월의 별점왕 아깝게 2위 하신 네, 또 10월의 박서영 별점 연구원님. 예정자. 네. 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수요일이 참 즐겁습니다. 박소영 연구원만 나오면 네. 예, 강정석 아나운서가 아주 기분이 아니죠. 좋아지세요. 그만큼 이제 상담을 잘 하시니까 예.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눈에 막 하트가 그려지네요. 그래요. 하트.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종목은 382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소영 연구원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동부 하이텍입니다. 매수가 7,810원에 비중이 50%인데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예. 네, 저희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떤 의도로 들어가셨고 언제쯤 네. 언제쯤 들어가셨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은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 네. 될 텐데 우선 기업적으로 동부하이텍은 지금 계속 적자 기업입니다. 왜 들어가셨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그때 부분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시면 좀 내려갈 때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시고 들어가셨는지 전 좀 궁금한데 지금 우선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같이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유 단가보다는 조금 손실의 구간이세요. 근데 지금 주봉이랑 월봉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좀 밑바닥을 좀 다지고 살짝 조금 꼬리를 조금 올려간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봉으로. 월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의 양봉으로 지금 살짝 꼬리를 좀 들어 올렸는데요. 우선 기업적으로 저는 기대하는 면이 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면 단가 부근에 오시면 전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짧은 코멘트를 드리는 게 지금 기관 수급도 워낙 안 좋고, 네, 수급적으로도 좋은 호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빠져나오시는 게, 단가 부분에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 짧은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네, 3829번님 잘 들으셨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매수가 근처 회복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한전 KPS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5만 원에 15%십니다.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56,700원인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라와서 불안하신가 봐요. 오늘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이분 제가 기억을 하건데 예. 아마 그 5만 원까지 갔다 중간 출렁일 때 그때 의뢰 한번 하신 분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올라갈 때는 일단은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꺾이기 전까지 그냥 상승세 즐기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언제냐면은 매수하고 나서 손절가 접근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내 예상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을 때 고민을 하시는 거지, 수익이 날 때는 일단은 즐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잘 아시다시피 원전 설비 있죠. 원전 설비에 대한 어떤 그 정비라든지 보수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비라든지 보수는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 꾸준히 나오고 서서히 올라가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딴 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거기에 대해 그 원전 보수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해마다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전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가파리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프리미엄이 소멸되고 나서 자연적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전에 그 날짜가 제가 보기에는 한 요 날 같아요. 요 그 날짜 보게 되면 9월 14일 요 전후 요 때인 것 같아요. 요 때 그래가지고 요 다시 회복이 될 거니까 갖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56,000원 위쪽까지 왔습니다. 56,000원 위쪽 왔는데, 그렇다면 너무 걱정되시면은 내일 쪽에서 요 오늘 이틀 정도는 조정이라 봐야 되겠죠. 조정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양봉 다시 꼽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갖고 가세요. 그게 아니고 정불안하시면 내일 쪽에서 예상한 대로 양봉이 안 나온다면은 일단 좀 수익 실현 하시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익이 한 10% 이상 확보가 됐는데 일단 조금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내일 쪽에 추가 상승하면 가지고 가시고 내일 쪽까지 주춤하게 된다면은 조금 수익 실현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은 네. 끝났는데요. 그럼 목표가 얼마 잡으면 좋을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양봉 나온다는 전제를 깔고 일단 한 62,000원 정도 61,500원에서 62,0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 96,6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멀리 보면 2NE1 컴백 소식도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빌보드 차트 소식도 있고 예. YG 엔터테인먼트 어떻습니까? 네, 아이고, 진짜. YG 엔터로 참 요즘 근래 네. 문의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박수영 의원님께. 지금 벌써 제가 한 3번째 말씀을 드리는 네.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말씀을 같이 주셨지만, 지금 뭐 소속 가수가, 지금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거는 싸이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만큼 좀 조정은 받는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가냐, 원래 주가보다 더 밑으로 가냐, 아니면은 그것보다 좀 위에서 머물다가 다른 향방을 좀 보여주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유하신 분, 투자자분 역시도 지금 9만 원대에서 지금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9만 원대에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늘 이제 76,000원, 76,800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급락을 좀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지켜볼게요. 추가 매수 지금 말씀 주셨는데 비중이 10%라고 말씀 주시고 추가 매수로 여쭤보셨는데 네.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지켜볼게요, 상황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더 조정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가 이어질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준을 제가 세워드리게 되면은 7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고 지금 11월에 싸이 앨범이 한 번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빅뱅이나 투애니원 지금 미국, 일본 진출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양상이고 짧게 보신 거 아니시다면은 그쪽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9만 원대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 밑에서 이익 실현 좀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네, 또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애니원 컴백이 기다려지네요. 6시간 기다리시는 그러니까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장성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강동석 아나운서 같은 이런 오빠 팬들, 삼촌 팬들이 많으니까요. 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좋은 사람들 볼 텐데요. 네. 좋은 사람들 매수하신 분은 가격대가 1,850원이라고 문자로 적으셨습니다. 네. 15%. 단기적으로 보는데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7469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네. 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쉬는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좀 쉬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자, 이게 6월달 그리고 8월 초반까지 조금 단계적 시세를 냈었죠.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남북 경협주 이런 부분들, 그냥 김정일이라 할게요. 김정은이가 그 어떤 대외 정책, 중국의 어떤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산 쪽보다는 남북 경협주 쪽에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단기간은 그게 부각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제 쉬어가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 시세가 반이 되고 더 이상 테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1,700원에서 1,900원 정도 좀 쉬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남북 경협 테마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북한이 어떤 정책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지 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이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질지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매수가 1,850원이라고 하셨는데,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제가 좀 전에 주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습니다. 1,700원에서 이제 1,900원 이게 박스권이죠. 요 구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겁니다. 길어질 거예요. 연말까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테마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군인들이 기순을 하고 있잖아요. 기순을 하게 되면서 김정은이가 그에 대한 어떤 강경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남북교역주에 다시 한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1,700원, 1,900원 정도 좁은 박스권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1,700원 이탈하면 무조건 파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900원 돌파한지 그것만 보시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좋은 사람들 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1분을 네. 넘어서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죠? 네, 예. 22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CJ ENM이. CJ ENM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 저거 진짜 너무 좀 좋았는데 네.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예. 매수가랑 비중이 궁금한데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저거 32,000원요. 32,000원에 비중이요? 15%. 15%. 네. 시청자님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요, 저 깨야 돼가지고 물타기를 했어요. 전문가님들이 하나 좋다는 소리 해가지고 예. 빠져나오려고. 네. 예. 34,000원에 사가지고 네. 옛날에 작년에.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전문가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예. 네. 또 29,400원인가 또 물 탔죠. 높은 데서 또 한 번 더 탔어요. 하셔서 비중을 좀 높이셨어요. 그랬는데 저거 네. 지금 저렇게 죽 쓰고 있어. 주까지는 아니고. 매수가보다 예. 조금 더 높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죠. 예. 32,000원까지 갔었어요, 지난번에. 그럼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세요? 아니, 내 목표가는 나는 모르고 네. 전문가님들이 모르고. 아무리 못 가도 33,000원, 네. 36,000원, 예. 4만원 이렇게 막 봐버리니까 네. 좀 기다린 게 좀 아쉬워서 네. 아이고 이왕에 기다렸으니까 수익을 좀 보자. 네. 그러고 했더니 저렇게 막 빠지네. 이제 막 뭐 팔으라 가대 전문가님들은. 예. 시청자님 사투리가 정겹습니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 말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유균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CJ ENM에 대해서
6분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올 보유네요. 네. 예. 올 보유. 왜 또 보유돼요? 네. 다른 전문가님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시청자님. 예, 우리 박수영 연구원님과 얘기 좀 여쭤볼게요. 나눠보세요. 예. 네. 그렇게요. 그분이 또 내가 지난번에 저기 했어요. 연결을 한번 하셨던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양반이 또 좋은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어보자. 그 양반 네. 지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투자자님. 예. 벌써 3번째 통화. 반갑습니다. 그럼요. 애청자세요. 네, 좋은 소식으로 지금 주가가 좀 됐으면 더 반갑게 좀 통화를 했을 텐데, 네. 우선 좀 목소리가 예전보다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때 제가 목표가 같이 좀 높게 설정해드린 거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 AS 할 때도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코스닥 시장이 그제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서 좀 그제 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은 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때 또 이제 같이 CNM이 얘가 또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좀 떨어져 줬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업 전망 같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음의 면과 양의 면을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보유하신 지도 됐고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 부분 2개 다 말씀드릴 거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볼게요. 좀 들어봐 주세요, 투자자님. 네, 제가 그때 진행했을 시기가 한 9월 정도 이때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부근이 상승 패턴을 쭉 그리고 있을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항상 저점과 고점 그 시기를 지나야 알게 되는 게 또 주가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그때가 단기 고점이 그때 고점 때 저한테 상담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화 쪽 여기 CJ ENM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방송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또 광고 매출 이런 쪽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을 안 드렸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반기까지 보유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 믿고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시다면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광고 쪽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슬슬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 광고 쪽 매출이 조금 부진할 거라는 저희 이제 전문가들 예상치에 하회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좀 이제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이 지금에서 조금 이제 팔고 기관 쪽에서도 살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4분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4분기 지금 광해 그때 같이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광해 실적이 4분기에는 굉장히 좀 좋게 좀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누적 관계에서 한 9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 프로그램 여기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슈퍼스타 K4가 지금 그 시청률도 나쁘지 않고요. 광고가 이번 3분기에는 제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4분기 쪽에는 좀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쪽을 다시 한번 보면 광해만 이쪽 그 CJ ENM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연가시도 있었고 그 이제 가수 B 아시죠? 정지훈이 나온 그 R2B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R2B 영화는 좀 흥행을 잘 하지 못했는데 연가시와 광해 쪽이 조금 수익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4분기 쪽에 그런 부분이 실적이 좀 반영될 것 같고 지금 유기는 전문가분들이 다 지금 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보유를 말씀드립니다. 차트 네. 이제 같이 설명드릴게요. 주봉 보시면은 22,000원 부근 지지 받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그렸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요 부분은 지금 단기 조정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힘든 부분을 좀 지금 견디고 계신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일봉으로 같이 보시게 되시면은 27,800원 부근에 지금 지지를 좀 받냐 안 받냐 이쪽 부근이신데 그때 지금 29,4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가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 27,8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보이면은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정해드리는 목표가는 지금 이미 좀 보유하신 지 시간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목표가를 높이 상향시켜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윗부분에 매물대가 또 워낙 두껍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 목표가를 좀 짧게 나오신다는 거를 지금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30,000원에서 29,000원 부근에서 그냥 우선 보유를 오래 하셔서 지금 마음이 너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7,000원 부분 꼭 지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면 그쪽 부분 반등 시 추가 매수 꼭 하시고 떨어질 때 잡지 마시고요.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한다 하면은 그때 잡아보시고 29,000원, 30,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님. 네. 그동안 광해는 보셨어요?
광해 지난주에 가서 볼라다가 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이번 가기로 주에 했는데. 자녀분들 같이 가셔서 꼭 광해 네. 보세요. 시청자님, 네. 예. 예,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일단 주가가 지금 좀 하락 추세긴 해요. 27,000원대에서 더 안 빠지고 지지가 되면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사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네. 예, 박소영 연구원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네. 3만 원 선 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네. 예, 잘 기억을 그렇게 하죠, 하셨다가 뭐. 대응을 하세요. 예. 오늘 참 예. 재밌으세요.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야겠죠. 네. JMI가 들어와 있습니다. JMI 매수하신 분 매수 단가는요. 2,270원이라고 하셨고 30% 들고 계십니다. 매수하자마자 떨어졌는데 걱정이 됩니다. 진단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546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왜 손절을 안 하실까요? 예. 손절을 안 하실까요? 지금은 팔 수밖에 없어요. 들으시는 말씀이. 671억짜리 그 시가총액이 670억밖에 안 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소규모 회사인데 잘 보세요. 시장이 빠져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종목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종목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근데 회사는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겁니다. 이미 시세가 날 만큼 다 났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주가가 죽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예. 자, 잘 보세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 예상컨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주가가 3,100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러고 나다가 2,200원 정도, 그러니까 전 저점이죠, 이 부분이. 자, 차트를 보세요. 네. 올해 2월 달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2,200원이 지켜졌던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화면이 안 나는 것 같네요. 일단 말씀만 드릴게요. 올해 2월 달부터 이렇게 지지를 보였던 자리인데 다시 한번 그 자리 오니까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매수를 하고 나서 물론 반등을 주면 더 좋겠죠. 근데 반등이 안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밀려버렸죠. 그러면 이건 미련 없이 그냥 파는 겁니다. 미련 없이. 이거는 전문가한테 빠지고 나서 전문가한테 의뢰하실 게 아니라 일단 먼저 파시는 게 맞아요.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파시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3,100원에서 2,200원 저점까지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중간에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1,700원까지 빠지는 그림이에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700원까지 빠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 놓고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죠. 제가 보기엔 조금 냉정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엔 파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JMI 지금 파는 게 더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5만 500원의 비중이 10%고요. 또 방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5만 300원의 비중이 20% 함께 있습니다. 기준은 5만 500원의 10%로 봐드릴게요. 뭐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워낙 강세 해운주와 또 항공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박수영 연구원님. 네, 오늘 말씀 주가가 오르니까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이 예. 들어와야 될 텐데요. 네. 어제 오늘 지금 대한항공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3분기 실적에 좀 기대감이 있어서 같이 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이제 국가로 따지면 5% 정도 올랐고요. 오늘도 지금 한 2.59%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5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짧게 끊어가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익실이 나올지는 5만 원 부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단가 부분에서 한번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보시면 일봉만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5만 500원, 5만 400원 정도의 다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쪽에 지금 단기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5만 원에 보유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매수가 그 가격이 오면은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한번 끊고 나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나오시고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음봉으로 지금 계속 밀려요. 네. 그 부분은 가면 또 밀리고 여기를 좀 양봉으로 확실히 좀 올려줘야지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면 다시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 3분기 기대감이 좀 있고 네. 환율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대감 좀 가지시고 보유를 좀 하시되 5만 원 부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그 부분에서 양봉으로 확실히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한항공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그때 IT 업체 쪽에서 신제품이 나온다 하면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 한번 다시 진입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우선은 나왔다가 또 매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대한항공에 이어서 이번에 네. 볼 종목은 YG파워입니다. 네. YG파워를 매수하신 분은 1,32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15%라고 적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네. 예. 오늘 자꾸 제가 추가 매수기는 맞네요. 좀 악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드리는 답변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갖고 가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수익이 났을 땐 계속해서 즐기시고, 손실이 났을 때는 빨리 어떻게 자를까 고민하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와이즈 파워를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게 그가 무선 충전 테마주죠. 근데 테마주인데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위쪽이 와이즈 파워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RF텍입니다. 둘 다 무선 충전 관련주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올해 5월 달에 둘 다 이렇게 반등을 크게 줬어요. 반등을 크게 줬는데 이후에 와이즈 파워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죠. 근데 RF텍은 버티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지금 무선 충전 테마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적으로 갤럭시 3 무선 충전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RF텍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갤럭시 S3에 DMB용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3의 점유율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매출의 40%가 충전기 사업부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전기 사업이 딴 쪽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시간이 짧네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무선충전 테마주들이 이제 무선 충전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F텍과 아래쪽에 RF텍과 위쪽에 와이즈 파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거는 따로 차트 보면 말씀드릴게요. 요게 언제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더 빠져가지고 반등을 주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1,300원에서 이렇게 밀려버리는데요. 그냥 반등을 줘더라도 그냥 욕을 먹을게요. 반등을 줘도 제가 대신 욕을 먹겠습니다. 욕을 먹는데 저는 그냥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YG파워 추가 매수는 물론이고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매수가 16,100원의 비중은 안 적어주셨는데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십니다. 오늘 4% 넘게 급등이 나오는데요. 오늘 매도할까요? 오늘이요. 제약주가 경기 방어주로서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광약품을 오늘 매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네. 17,0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제도 기관이 좀 많이 그러니까 3일 전에는 기관이 샀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4일 전에는 기관이 좀 사고 그 다음날 기관이 팔고 다시 어제 기관이 좀 사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외인이 좀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 부근 정고점 17,000원 부근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00원 부근에서 이익 실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비중이 제가 얼마인지 몰라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크시다면 오늘부터 차츰 분할 이익 실현해 나가시고요.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17,000원 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광약품까지 챙겨봤습니다. 예,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이번 시간은요, 지난주에 상담을 도와드렸던 종목 시청자 만족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후회를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정특은 팀장님께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후성이었는데요. 매수가가 7,000원이셨고 비중이 30%였습니다. 정특은 팀장님의 의견은 이거였죠. 기관 수급을 확인해라. 다른 전문가 얘기 듣지 말고 삼성, SDI, LG화학 실적을 확인해 보자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후성이요.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네요. 예. 계속 들고 계신 거죠? 예, 5,900 얼마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랬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한 6,300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네, 예. 그래요.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님께서 후성의 흐름을 보려면 삼성, SDI와 LG화학 실적 확인하자고 하셨는데 시청자님. 예. 예. 삼성, SDI랑 LG화학이 실적 언제 발표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잘 좋을 것 모르시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삼성 SDI는 10월 26일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예. LG화학은 10월 19일입니다. 아, 잘 적어두셨다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정태근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예, 주가가 예. 좀 버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같이 무너지면서 조금 흐름이 깨지네요. 예,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삼성 SDI하고 LG하고 실적 보고 그리고 기관수급 요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실적 나오기 전에 좀 기관 수급이 먼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요. 좀 밑을 팝니다. 한 이틀 그러니까요. 팔고 또 하루 사고 하루 네. 팔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지난주하고 좀 바뀐 게 예.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10월 9일 날 통화를 했었지요. 예. 공교롭게 통화하고 난 뒤부터 예, 예. 기관이 매도하는 날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예. 예,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의견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버텨주면 좋겠지만은 이 자리를 예. 버틸 수 있는 게 기관 수급이에요. 근데 기관 수급이 유지가 안 되면은 조금 매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니까 자 볼게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자 6,000원, 6,600원 전후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연이틀 음봉 나오는데 음봉 길이가 길어지죠. 예.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하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팔자리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이요. 예. 오늘 그래서, 한, 예. 한 반쯤 할까요? 네, 일단은 그 비중보다는 제가 보기엔 조금 선절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때문에 제가 선절을 하시는지는 아시겠지요? 예, 기관이 팔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이 파는데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걔네들이 올렸는데. 시청자님, 예, 예. 예,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비중 축소보다는 전액 매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참고를 하시고요. 결정 잘 내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실적 발표 날 찾아왔는데 기관 네. 매도가 먼저 꺾여버렸어요.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예. 다음 종목은 박소영 연구원님께서 해주셨던 지난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휠라코리아였죠. 매수가가 7,500원에 비중이 20%. 박소영 연구원님 의견은 주가는 65,000원 지지되고 반등이 나오면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뭐 주가는 다행히 65,000원까지 내려가진 않았고 66,000원 선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휠라코리아 들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들고 계셨어요? 네네. 네, 또 지난주와 또 상담이 바뀌었는지 한번 AS 더 받아볼게요. 네네. 네, 박소영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저번 주보단 조금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000원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제가 혹시 좀 지지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 매수를 예. 좀 말씀을 드렸고 예, 7만 예. 원까지 지금 갖고 계신 게 7만 원 부분이시잖아요. 네, 7,500원이 20%였었는데요.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66,300원에 네. 10%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69,100원 예. 정도예요. 69,500원 정도세요? 네. 네, 아, 좋네요. 지금 단가 좀 네네. 낮춰주셨는데, 오늘 지금 4일째에서 양봉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 며칠간. 그러면 그때 네네. 조금 더 담아보시고, 우리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기대하고 있잖아요. 의류 업종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사업적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예, 예. 보유하시는 이제 전제 하에 음봉이 좀 나오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그때 조금 더 담아보시고,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예. 목표가는 7만 원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렇게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좀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해보고 다시 또 전화 드려볼게요. 네, 네. 박소영 연구원님 아. 앞으로 별점도 보내주세요. 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하반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에서 연금과 보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말 기준 가계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2,384조 원 가운데 보험 및 연금 자산은 629조 원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보험과 연금 자산 비중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오른 반면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현금과 예금은 2002년에는 전체 금융자산의 54.3%까지 이르렀지만 2012년 2분기 현재 46.0%로 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진 데다 저금리로 인해 예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예금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쌀 가격이 2년간 30%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도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거래된 쌀 20kg의 도매가는 42,000원으로 최저 수확량을 기록했던 지난해 45,500원보다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2010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가격 상승률이 31.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총 수확량이 422만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비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여름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빠져 이달 말쯤에는 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원 20전 내린 1,104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이후 1,103원 30전까지 낙폭을 키우며 전날 기록했던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무디스가 스페인 신용등급을 유지함으로써 투기등급 강등 우려가 해소됐고 스페인이 유로 안정화기구의 전면적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유럽 불확실성이 완화돼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4분기 국외 불확실성이 추가로 완화되면 1,100원을 하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과 한국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 선원 사망과 관련해 강력 항의하고 유감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한국 측의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중국 선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께서요. 향후 장세를 전망하고 급등이 기대되는 소형주 3선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종목 퀵 서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치기 쉬운 수요일인데요. 힘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